막 영감, 빵, 뭐 가끔씩 해요. 그러면 이제 굳이 오지 않고 아이폰으로 녹음을 이제 하고 좀 다르게 생각하려고 해요. 어떤 장면들을 봐도. 아니면 조금 더 깊게 생각한다거나 내가 지금 느낀 것 아니면 어떤 본 상황 이런 것들을 좀 다르게 한번 옆에서 보려고 하고 실제로 다른 예술가들의 작품을 많이 보기도 하고요. 그게 음악은 당연한 거고 미술, 뭐 문학 이런 예술가들이 어떤 창의력을 바탕으로 무언가를 생산해내는 과정이 다 비슷한 거거든요. 음악을 만드는 거나 글을 쓰는 거나 그림을 그리는 거나 표현 방식이 다른 거지. 보면서 그런 데서 방법론적인, 주제적인 아이디어들을 얻기도 하고요. 저는 창작의 가장 중요한 가치는 근면성실함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아무리 괴짜 같은 예술가도요. 자기가 마음 꽂힌 작품을 만드는 데는 꽤나 많은 시간을 투자하거든요. 영감 번쩍 작품 이게 아니라 영감을 찾기 위해 레이더를 계속 돌리고 실오라기 같은 영감을 잡아서 자기 작품으로 이렇게 탁 프리즘처럼 펼치는 이 모든 게 저는 성실함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성실함은 다른 게 아니라 애정에서 나오잖아요. 내가 어떤 사람을 좋아하면 저 사람이 왜 저럴까? 왜 저런 마음일까? 그 사람 들어보려고 노력하잖아요. 잘 보이려고 애쓰고 이해하려고 하고 아주 예민한 것도 캐치하고 그런 마음이 있어야 좋은 작품이 나올 수 있지 않나? 어떤 작품들을 보면서 분노가 생길 때가 있는데 뭐냐면 성의가 없다라고 느낄 때 저는 화가 나요. 근데 그거를 보거나 들으려고 투자한 4시간이 너무 아깝고 혹은 뭐 연습이 덜 됐는데 무대에 오른 거라던가 보면 화가 나요. 저거는 예술가의 자유가 아니라 덜한 거지. 그냥 덜한 거라고 볼 수 있는 누가 봐도 덜한 건데 근데 그 사람이 만약에 거기서 좀 더 그 작품을 오래 들여다보고 오래 시간을 투자했다면 분명히 다른 결과들이 나올 거라 생각이 들거든요. 그건 저한테도 되게 날카롭게 들이밀고 있는 잣대이기도 해요. 내가 얼마나 지금 이 작품을 성실하게 하고 있는가. 늘 모든 작품을 최고의 성실을 다하려고 해요. 어떤 뮤지션의 예를 들어서 인지도가 먼저 쌓인 다음에 음악이 들려지는 음악가들이 있잖아요. 최근에 뮤지션의 작품을 보고 너무 충격을 받았어요. 너무 좋은 거예요. 이 사람이 쌓아온 시간이 오히려 이 사람은 인기가 많아서 자신의 음악이 과소평가되겠구나. 저는 제가 들었을 때 정말 좋았고 아주 오랜 시간 공을 들인 것 같았고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 베이스먼트, 어떤 엔터테인먼트와 자기가 그동안 공부해온 거짓이 아닌 전통음악들이 아주 잘 믹스됐다고 생각합니다. 그 사람은 다 알고 있는 것 같았어요. 사람들이 뭘 좋아하고 내가 뭘 할 수 있는지 그것의 저점이 어딘지 좀 되게 영리하고 좋은 작품이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 사례들이 몇 사례들이 있어요. 인기가 많아 보인다고 저 사람의 그 예술성의 가치를 쉬이 평가할 수는 없고 또 어떤 관객에게는 예술성이 그렇게 중요한 1번 가치가 아니에요. 사실 대부분의 관객들이 TV를 통해 뭘 보는 때는 좀 많이들 그렇거든요. 저는 그게 뭐가 나쁜가 싶어요. 전달하고자 하는 요소가 예술성 그 자체가 아니라 다른 여러 가지 요소가 있다면 얘도 그 음악성도 그것 중에 하나인데 보는 사람이 즐거웠으면 됐지. 모두가 다 엔터테이너라는 입장에서 보면 그게 뭐가 문제일까? 대신 제가 분노하는 포인트들은 우습게 보고 이렇게 해도 되겠지 하면서 흉내만 내는 느낌. 근데 흉내도 열심히도 안 내. 이러면 누가 봐도 이상할 거예요, 아마. 전 되게 객관적으로 보려고 하는 태도를 유지하려고 노력하는데 누가 봐도 약간 어설픈데? 싶으면 그냥 자연스럽게 도태되는. 아마 지구가 멸망하는 시대까지 이런 일은 계속 일어날 거예요. 저 역시도 오랫동안 정석적인 코스로 국어를 공부했지만 내가 배운 것들을 하나도 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저는 그럴 각오가 충분히 돼 있거든요. 만약에 뭐 어떤 쇼를 할 수도 있고요. 뭐 우스꽝스러워질 수도 있고요. 거기서 꼭 필요한 요소라면 그렇게 하겠어요. 그게 저의 할 일이라고 생각해요. 일단 필름을 하나 만들었고요. 제 음악을 가지고 필름을 만들어서 뮤직비디오라고 불릴 수도 있지만 사실 뮤직비디오는 아니고 필름에 제 음악이 삽입된 경우예요. 저는 거기서 이제 작가를 맡았고 제가 그 음악을 만들면서 시놉시스를 써놓은 게 있거든요. 그걸 가지고 이제 댄스 필름화 시켜서 한 작품의 총괄 프로듀서이자 작가를 맡아서 처음 스텝으로 임해봤어요. 음악가가 아닌. 왜냐면 음악은 이미 녹음되어 있는 걸 썼으니까. 되게 다른 관점이었어요. 창작을 하는 어떤 다른 회로가 한번 돌아간 느낌. 그리고
글을 가끔 쓰기도 하고요. 아마 내년쯤에 제 이야기를 담은 챕터가 있는 책이 나올 텐데요. 이제 여러 뭐 음악가, 뭐 서예가 이런 사람들이 이제 있는 그것도 또 다른 경험이었어요. 음악 만드는 걸 글 쓰는 게 되게 비슷하더라고요. 구조 짜고 이걸 설득시키기 위한 빌드업을 하고 뭐 이런 것들이 내년에는 약간 어떤 전시 작업 같은 것들을 좀 해보고 싶어요. 창작 작업을 하는 사람한테 음반이라는 거는 어떤 포트폴리오이자 그 사람의 아카이빙 같은 거라서 저는 음반을 내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공연만 하는 작품 같은 그 사람이 공연하지 않으면 없어져 버리는데 음반은 계속 쌓이잖아요. 그리고 어떤 풀을 이룬단 말이에요. 그럼 누군가 그 풀에 들어와서 서칭을 할 수가 있고 그렇게 뭔가 기록화되면서 이 세계가 이렇게 넓혀지는 거죠. 만약에 그게 안 된다면 한국 음악은 살아남지 못할 거예요. 이 레이어가 아예 안 보이거든요. 그냥 그러면 더더욱 아는 사람만 알 수밖에 없고 저한테 음반은 그런 의미예요. 간혹 그게 상업적으로 성공을 하기도 하죠. 어떤 밴드 같은 경우는 음반 수익만으로도 뭐 모든 밴드원들이 먹고 살 수 있을 정도가 되지만 전통음악, 한국음악계에서 음반으로 수익을 크게 기대하기는 그 약간 로또 같은 건데 그래도 내는 게 맞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그렇게 음원이라는 게 있으면 감상이 아니라 다른 2차 창작물로 활용이 되기도 하거든요. 최근에 제 작품 중에 하나가 광고 음악으로 삽입이 됐어요. 그런 식으로 광고에 사용되거나 다른 무용, 영상 이런 데서 이 음악들이 삽입될 수 있는 원소스를 만들어 놓는 건 아주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해서 작업을 하면 꼭 음반을 내려고 하는 편이에요. 엠플러그라는 회사가 있는데요. 나윤선 씨, 뭐 블랙스트링 이런 팀들을 매니징하는 회사인데 그 이제 회사의 기획자분께서 저랑 밴드를 만들어 보고 싶다. 그러면서 우리나라에서만 있을 수 있는 음악들을 했으면 좋겠는데 그 얘기를 이제 많이 나눴고 저는 그 한국 음악의 특징을 땅이랑 그 땅에서 나오는 사람들에게서 찾고 싶었거든요. 예시가 이거였어요. 데저트 블루스라고 사막에서 연주되는 블루스들이 있는데 블루스는 이제 아프리카에서 가져온 거잖아요. 사막 블루스는 들으면 사막 같아요. 그냥 걔네의 음악 같아요. 왜 이 음악이 이럴까를 그 기획자랑 많이 생각을 해봤어요. 근데 저는 그게 그 사람들의 삶의 그 패턴 아니면 공유되는 정서 이런 것들 때문에 베이스먼트가 달라도 그 음악이 나올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반도 멤버들을 고를 때 뭐 재즈 베이스, 팝 베이스 이런 멤버들을 골라서 우리가 지금 나는 전통음악을 베이스먼트로 삼고 있지만 다 열어놓고 그냥 지금의 우리가 할 수 있는 얘기들을 해보자. 한국인으로서. 그리고 그거를 우리만의 한국음악이라고 다시 정의하자. 라고 해서 만든 게 반도였어요. 음악으로 지형도를 그리겠다는 컨셉이 명확했고 각 지역에서 영감을 받았죠. 땅의 모양에서. 혹은 그 지역에서 안 유명한 민요 이런 것들 영감을 받아서 곡을 만들어서 음반을 만들고 사람들은 음반 단위로 음악을 듣는 경우가 상당히 많기 때문에 하나의 책 같은 거잖아요. 그래서 좀 관통하는 주제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요즘 트렌드인 것 같기도 해요. 물론 대중음악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주제들이 막 들어가도 곡별로 다 집중을 받으니까 근데 그거보다 아직은 조금 순수 영역에 가까운 한국음악계에서는 어떤 하나의 작품집을 만든다라고 생각하면서 음반을 만든 경우가 요즘은 더 많아 보여요.